좋아할래.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 단양지역 북부권 교육발전을 위한 김병우의 행복교육 핵심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 후보가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성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바깥 날씨가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지금하고 거의 뭐 30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역시 청정도시 제천은 좀 상쾌하고 분위기가 아주 쾌적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세월호 참사로 조금 이제 선거운동이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공약 발표를 영동, 또 옥천, 진천 이렇게 이어서 이제 제천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제천, 단양, 또 충주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와서 기자회견할 때 제일 긴장되고 막 조바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기자분들이 더 지역 현안을 진짜 손금 읽듯이 보시기 때문에 어설피 얘기했다가 아주 진땀을 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용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천에는 도내 권역을 커버하는 매체들뿐 아니라 지역 매체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일을 임박한 이 시점에서 제가 발품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소상히 짚어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실 것 같아서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좀 요식행위겠지만 좀 읽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에 대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의 학부모님, 주민 여러분,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과 욕심, 욕망이 키운 인재 앞에서 망연자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오늘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의연히 일어나 희망의 불을 밝히던 제천, 단양의 의로운 선열들의 지혜에 오늘의 길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하냐는 물음에 대답을 망설입니다. 부모님들께 충북교육에 만족하십니까? 여쭤보면 대답을 역시 유보하십니다. 저는 이분들께 충북교육을 모두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월 실록이 짙어가듯이 희망이 피어난 행복한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북교육의 행복한 변화는 점차 심화되어가는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농산촌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서 더 이상 아이들 교육 문제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막연한 도시를 동경해야 하는 처지와 현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한말 의병의 횃불을 드높였던 의암 유인석 장군이 활약하셨던 제천, 조선 성리학의 큰 산인 퇴계 이황의 어리 깃던 고장 단양에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교육 발전의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를 혁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공립대안학교 육성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세부 공약을 말씀드리면 북부권 혁신학교를 우선 2000년도 초중고 각 1개교씩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부권 국립대안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생태, 문화, 역사를 그것을 초점에 두는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크게 둘째로 지역의 교육적 역량을 높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의회 거버넌스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리고 크게 셋째는 선생님을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수업 전념 환경 및 근무 여건 조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세부 공약으로 공약 4 원거리 출장 연수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북부권 교원 연수원을 교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공약 여섯째로 제천 지역의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공약 일곱째로 각종 교사 대상 수업 장학 제도를 정비해서 효율화하겠습니다. 세부공약 여덟째로 단양 지역의 이 복식학급을 조기학력 통합 운영하는 복식수업 학급을 없애겠습니다. 공약 아홉 번째로 순회교사 또는 겸임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세부공약 열째로는 교직원 관사를 정축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또 운영을 합리화하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크게 넷째로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기숙형 중학교를 내실 추진하며 작은 학교를 미래형 공교육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세부공약 11째 학교 노후시설 개선 추진이 있고요. 12째 제천 청풍과 단양 별방에 추진되는 기숙형 중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그 외에 단 한 개의 학교도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폐교 정책을 중단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과 단양의 역사 문화 등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을 고려한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공약 14제로 지역교육청 단위 지역 밀착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의병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나 생태 교육 프로그램 특화해서 지역 밀착형으로. 그다음 이주 배경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공약 15째 이주 배경 다문화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공약 16번째 지역 인재 육성 종합 대책을 추진해서 인재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 단양의 학부모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안타까운 슬픔을 함께하고자 하며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다정하신 학부모님들 눈에서 한숨과 비애가 표현하기가 하는데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북부권 지역에서 교육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돼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또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아니더라도 오신 지역 학부모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지역적인 질문이 될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제천에서 고등학교 진학자 중에 72명이 외지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되시면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지 학교 교육의 강화라든지 그런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의 바람으로는 도내인 청주로 가는 것도 유출이라 여겨지시죠.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하시도록 가는 경우에 정말 손실이고 지역 자산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다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이시죠.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주로 아마 영재교육 효과를 위해서
외부 이제 뭐 저 대도시의 국제학교나 무슨 외고나 이런 특목고 같은 데로 찾아가는 우수화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면밀한 점검과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요거는 학교 효과를 노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문 학교로 나가면 특급행 티켓이라도 따겠지 싶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 자질을 위해서 거기 가면 서로 거기 수준에 맞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서 명문대 또 그 이상의 어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추적 조사가 지금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선택해서 간 아이들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사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뒤따라갈 만한 코스인가? 요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역에 그럼 명문학교를 만들면 되는가? 그것도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하는 가장 쉬운 대책은요.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 가장 그 아이한테도 유리하고 지역에도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외부로 나가는 학교, 기대하는 학교 효과가 사실은 허위의식이다라는 걸 껴줘야 됩니다. 거기 가면 자칫하면 들러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위 외지의 명문 학교들은 나름대로 용머리 효과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역시 용머리는 아주 최상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기 가서도 들러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유리해지느냐? 지금 현재 대학 전형 방식에 비추어서도 지역에 학교 있는 지역 학교에 가서 거기에 주어져 있는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가 전형 방식의 어떤 유리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는 것. 요거를 이제 설득하고 믿고 안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자, 지역 명문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에 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뭐 국제군이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진짜 우리 지역에도 인재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려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부를 원주에 만들고 부천에 만들었더라면 전국의 인재들이 몰려올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 인재들은 제천의 세금까지도 막 지원해가지고 기를 만한 지역의 자산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행성이 거기 특정 사업재단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민족사관부가 지역에서도 그런 명문고 키우만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다 기르면 그 행성의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허명 외에 자산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그런 명문고 환상 속에 뱁새꼴이 날 수 있습니다. 뱁새 둥지에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고 살짝 가버리면 뱁새는 우직한 뱁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콩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죠. 그 뻐꾸기 새끼는 그 둥지의 주인인 뱁새의 정말 새끼도 밀어내버리고 그러죠. 뻐꾸기가 날아가서 뱁새 둥지에 효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명문고 육성은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좀 설계할 필요가 있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양의 호텔 관광고 특성화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특성화고 만드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막 온다고 합니다. 기숙사도 제공하고 장학금도 주고 취업까지 보장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기대를 가지고 날아오죠. 그걸로 해서 좀 생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야 될 단양의 아이들이 밀려서 영월로 밀려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역을 누가 지키고 가꿀 것인가 지역의 주인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죠. 그런 학교 지역 명문고라고 우리가 정말 알뜰하게 지원하고 키울 필요가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단양 호텔 관광고 같은 데에는 돈의 다른
어떤 그런 특성하고 육성 방을 마냥 지역 아이들 밀려나가지 않고 코트를 좀 늘린다든가 해서 지역을 지키고 갈 아이들을 충실하게 기르는 그걸 소령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청신문 경영기자라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좀 뭐라고 말할까 제천 지역의 청주나 이쪽 그 도심 지역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던 교사님들이 몇 분 쪽으로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명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뭐 교사님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귀양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납된 그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북부 지역의 교사님들을 배치할 때 어떤 그런 조치 같은 거 아니면 그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표가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뭐 처우 개선 이런 것도 생각하신 게 있는지 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도 여기에 유배를 당해봤던 사람입니다. 유배지가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직이 됐다가 문제교사로 찍혀서 해직이 됐다가 4년 반 만에 복직을 했는데 생활 근거지를 써내라고 하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오랜만에 화합조처라고 다 생활 근거지로 배치를 해주는데 저만 생활 근거지하고 전혀 엉뚱한 출퇴근도 안 되는 곳으로 삑 날려버렸어요. 제일 아마 성가신 존재라고. 그게 와서 봤더니 이 단양 매포였는데요. 생활 근거지는 제가 증평이라고 적어냈는데 거기서 출퇴근도 안 되는 곳으로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접속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민박집을 하나 구해서 봤더니 옆방에 선생님 한 분이 있으면 이분이 저 진천 쪽에서 아주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서 정직을 당했다가 복직을 한 이제 무책 인사를 당해서 온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이게 오랜만에 화합조치라고 복직한 학교가 그렇게 생활 근거지에 배치됐다가 무슨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유배를 당한 꼴이 됐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건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실제로 징계를 받고 문책 인사를 당해온 귀양이나 유배살이인 것처럼 되어서 아주 참 지역 주민들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진짜 그렇게 징계받아 와가지고 지역 가산점 받아가지고 승진도 먼저 하는 애도 있었어요. 참 웃기잖아요. 징계받은 게 훈장처럼 나중에 가산점을 받는 꼴이 있어요. 진짜 지역 주민들로서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징벌에 따른 문책 인사, 그 문책과 같은 그런 불리한 이제 어떤 여건을 왜 지역이 주는 꼴이 되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공약 속에 들어있는 기간제 문제나 신규 교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여건이 나빠서 기피 지역이 되다 보니까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징벌성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푸는 방법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인데 흔히 승진 가산점 같은 것은 인센티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여기 와서 가산점 받은 사람들이 자질도 부족한 사람들이 승진을 먼저 하는 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승진과 관련되는 인센티브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질 향상과 관계되는 기회 부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맡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말로 자기 연찬에 도움되는 뭐 어떤 자격을 더 따는 거라든지 연수의 기회를 준다거나 연구년의 기회를 더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 기피 지역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그거를 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제가 뭐 여기에서 어떤 정답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인사 규정을 만들 때에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특히 선생님들의 바람이나 요구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바람 같은 것을 반영을 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급식소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 사실 그 다른 후보님들보다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 당사자분들하고 가장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이 두 가지 문제에 좀 애로가 크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을 앞서 4년 앞서 먼저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을 본받아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는 구체적으로 협약까지 했었고요. 그 정책 협약을 바탕으로 이후에 그 마스터 플랜을 같이 뭐 단체 협약 방식이든지 뭐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면서 그렇게 풀 생각입니다. 지금 그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분들의 간곡함만큼이나 또 아주 절제된 요구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다 막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뒤지지를 말게 해달라. 그리고 하여튼 그런 최소한의 안을 저한테 사려 깊게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릎을 맞대고 가슴을 열고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기 시간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짧게 질문해요. 폐교 문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폐교라는 게 도심 공동화나 어떤 그런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네. 예. 폐교가 참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도심에도 생기고 저 벽지에도 생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고사되어 갑니다. 아이들 줄어들고 당연히 학교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살리려면 아이들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게 만드는 방법은 무슨 시설을 현대화해가지고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학도 오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살 수 있게 정주 여건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저는 제 임기 중에 단연코 한 개의 학교도 없애지 않자고 하는 게, 그냥 정말 죽어가는 학교에 인공호흡기를 갖다 들이대겠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오게 만들어서 그 학교가 당연히 그런 뭐 아이들 그 인원수 대비한 그런 조건도 다 충족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역시 전북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그 전북교육감이 아주 장담을 했었죠. 저처럼, 이번에 저처럼. 근데 전북은 충북보다 더 열악한 여건이라 폐교 대상 학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 살려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지역 특성 같은 걸 같이 감안하고 고려해서 하면 틀림없이 지금 뭐 귀촌, 귀농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교육적 고민이나 걱정을 들어주면 더 아주 그런 부분도 늘어나고 해서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면서, 기숙형 중학교는 지금 현재 있는 현재 뭐 아직 첫삽은 뜨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 배정이 되고 부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한 거는 거의 완결된 행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팔 걷어붙이고 저는 극구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이미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실을 기하는 운영 방식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하되 더 이상 확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숙형 중학교는 정말로 요즘 그 과수원에 과일나무 적과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대성불은 한 개만 상품성 높이기 위해서 남기고 나머지 다 찌질이든 따내자, 없애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경제 논리죠. 근데 이게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람과 지역의 그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형제들 간에도 적용했지 않습니까? 잘 키운 장남 하나 온 형제들 다 먹여 살린다 뭐 이러면서.
근데 다 먹이 살렸습니까? 안 먹이 살렸죠. 책임 안 졌죠.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과수나무 과일 이렇게 따내듯이 사람 따내지 못하잖아요. 다 살아있는 형제들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키워야 되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특정 지역 집중 지원한다고 다른 지역 같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의 기숙형 중학교는 더 이상 확대 안 된다. 지금도 아주 표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열의가 높아서 질문 많은데요. 지금 또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만약에 더 질문이 있으시면 043-263-0001로 전화를 주시면요. 우리 캠프 사무실도 보는데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의가 높아서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다음 브리핑 일정도 있고 좀 이동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